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상의 다양한 지질 시대를 살았던 생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공룡뿐만이 아니라 화석만 남은 흥미로운 다른 생물들 역시 더는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지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시나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준비했어요. 멸종한 생물 중에서 부활 가능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흥미가 가신다면 주목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멸종된 종을 부활시킬까? 옛날에 멸종한 생물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린 건 그중 단 하나뿐인데요. 바로 멸종된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 현존하는 근현종의 난세포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2003년에 멸종된 지 수년이 지난 피레네 아이벡스의 새끼도 이 방법으로 탄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개체는 폐가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나 단명했지만 귀중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멸종된 생물의 세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멸종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DNA는 이상적인 보존 환경을 갖췄다는 가정하에도 약 680만 년이 지나면 완전히 분해됩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공룡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연계에선 사실상 이상적인 보존 환경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간은 더욱 짧아집니다. 아마 50만 년 전에 멸종한 종의 부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자연계에 그 근현종이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서로의 진화의 갈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부활 후보가 많이 줄어들지만 그 중에도 재미있는 생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죠. 그럼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는 사일러신이라고도 불리며 과거 호주와 뉴기니의 광대한 지역에 서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사냥당하거나 딩고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유럽에서 정착민들이 왔을 무렵에는 태즈메이니아 섬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는 포식자로서 종종 인간들의 양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인간들은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들이 멸종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냥을 이어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1936년 9월 6일에 호바트 동물원에서 마지막 개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주머니 늑대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지만 신빙성이 매우 낮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2008년 쥐의 난세포에 태즈메이니아 주머니 늑대 유전자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고 그것이 단백질 합성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 인류는 이 아름답고도 위험한 생물의 유전자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부활 프로젝트는 그 밖에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태즈메이니아 대빌의 난세포에 그 유전자를 이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으로 분류하자면 꽤 멀지만 주머니 고양이 목이라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벨 타이거. 사벨 타이거는 매머드와 함께 석기시대의 상징이라고도 알려진 존재입니다. 참고로 사벨 캣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명칭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벨 캣은 종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밀로도는 가장 오래 지속된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찍이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했다가 약 1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또한 호모테리움은 어쩌면 인류와 조우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3만 년 전에 멸종했지만 북미 지역에서는 스밀로돈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멸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벨캣이 멸종한 건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은 뼈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각각의 세포를 살려내는 방법이 발명된다면 그 유전자를 사자 등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난세포에 이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아. 일찍이 뉴질랜드에 살았던 모아는 놀라운 새였습니다. 키 3.5m 이상에 몸무게는 230에서 280kg이나 되는 종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모아에겐 타조처럼 퇴화된 날개는커녕 날개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아는 16세기 초엽 마오리족에 의해 멸종되었습니다. 유럽인이 뉴질랜드를 발견하기 1세기도 훨씬 전의 일이죠. 모아는 엄청난 양의 뼈와 유전자가 남아있고 알까지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거대한 새를 소생시키는 것이 난관이 많겠지만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모아는 아마도 뉴질랜드의 고유종일 텐데 다른 지역에서는 모아와 가까운 조류는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새는 중남미에 서식하는 닭을 닮은 소형새인 도요타조입니다. 도요타조와 모아의 공통된 조상이 살았던 건 6천만 년 전으로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콰가. 사바나의 얼룩말이라고도 불리는 콰가. 남아프리카에 서식했던 그 역사는 흥미롭지만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길들인 생물 중 유일하게 멸종한 종이라고 하는데요. 19세기 전반 런던의 대관이 2마리의 콰가가 끄는 마차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보어인이 외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농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콰가의 대부분은 야생 상태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멸종한 이유는 험난했던 사냥과 가축과의 목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귀족 제16대 모턴 백작 조지 더글러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멸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1987년 남아프리카의 과학자가 콰가의 부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이 콰가와 비슷한 얼룩말을 골라 교배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은 라우 콰가라고 불리는 동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콰가와 비슷해졌지만 유전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어쩌면 향후 저장된 콰가 조직 샘플의 유전자를 얼룩말의 난세포에 추가하는 방식 등으로 진정한 콰가를 부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머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매머드는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는 동물일 텐데요. 이 거대한 코끼리가 살았던 곳은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의 이른바 매머드 스텝이라 불리는 광대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는 특수한 생물 환경을 가진 곳으로 마지막 빙하기 이후 거의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매머드를 멸종시켰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인은 인간만이 아닌 것이죠. 기후변화 그리고 서식지인 매머드 스텝이 소멸한 영향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매머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살았고 마지막 매머드는 고대 문명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이미르 섬에서는 3,900년 전의 개체가, 우랑겔 섬에서는 3,500년 전의 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매머드를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는 각국에서 몇 가지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유카라 불리는 표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전자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2010년 랍테프의 연안에서 실로 양호한 보존 상태로 발견되며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후 유카에게서 꺼낸 몇 개의 세포액을 생쥐의 난세포에 정착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부활을 위해서는 아마도 코끼리의 난세포가 필요할 겁니다. 엘라스모테리움. 이 그림은 코뿔소의 큰 친척인 엘라스모테리움을 인간과 비교한 겁니다. 엘라스모테리움은 매머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유라시아 대륙에 서식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시베리아 유니콘으로 불리는 엘라스모테리움 시빌리캄입니다. 이는 약 3만 년 전에 멸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엘라스모테리움의 게놈이 완전히 해독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코뿔소와는 가깝지 않다는 것이 판명되었지만 사촌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베리아 유니콘의 세포액을 현대 코뿔소의 난세포에 이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고대의 동물 부활에 관련해서는 아직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매머드나 엘라스모테리움처럼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환경 아래서 살았던 종들도 있기 때문에 설령 부활시킨다 해도 어디에 살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심각한 과제는 여러 나라에서 존재하는 복제에 대한 법적 규제인데요. 안타깝게도 클론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법률을 폐지하고 그냥 허용한다는 선택지는 당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머드를 탈 날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우리의 손자가 타는 걸 구경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즐거운 미래의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